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 2월 영어학 강의 실라버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1월 10일 금요일에 개강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9시 반부터 5시 또는 그 이상 강의하고요. 오전에는 영어학 기본서 강의고요. 2시부터 식사 후에는 특보 강의입니다. 보충자료 단권화를 지향하여 교재에 필요한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물론 필요시에 핸드아웃이 제공됩니다. 수강생의 학습 방법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질문은 네이버 카페에 하면 되고요. 직강생은 수업 끝난 직후에 1대1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보충 자료를 보면 퀴즈가 있을 건데 1, 2월 퀴즈 정답이 제공되지 않냐고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카페에 2187번 게시물 보면 1, 2월 퀴즈 정답이 다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2, 3년 전에. 정답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풀어보고 답을 대조해보고 싶으면 저 게시물을 보면 됩니다. 수업 자료실에 있습니다. 실라버스 2페이지 봅니다. 스케줄 봅니다. 이 페이지 보면 영어학 스케줄, 특보 스케줄 있고요. 특보 스케줄은 나중에 따로 또 실라버스를 주니까 오후에 설명하고요. 영어학 스케줄 보면요. 금요일마다 하는데 예외적인 게 설날을 쉬기 때문에 한 주가 부족해서 설날 끝난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보강이 있어요. 그때 보강을 하고 그 주에는 화금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보통은 금요일마다 하는데 위크 3만 화요일에 설날 끝나고 화요일에 합니다. 한 주가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내용은 챕터 1 포놀로지 가로 열고 진도를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가 예습을 하고 싶은데 진도를 알아야지 예습을 거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진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강의하니까 이대로 예습하면 돼요. 복습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예습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1년 오버뷰가 있고요. 1, 2월에는 기본서 강의랑 특보 원서 강의하고요. 3, 4월은 칸의 신텍스를 합니다. 5, 6월 달부터는 원서 강의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내가 메모해 놓은 게 4시간 걸려요. 그러면 1시에 안 끝나지요. 4시간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의문론 같은 경우 할 게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3시간이나 3시간 반으로 줄여야지 부담스럽지 않은데 첫 수업부터 길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첫 수업 말고는 4시간 수업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4시간보다는 짧게 진행을 해볼게요. 첫 페이지 27페이지를 펼치고요. 포놀로지 여기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죠. 별표 페이지 34, 35표 안 보고 그리기를 한 달에 2번 해야 됩니다. 귀찮으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은 별로 귀찮지 않을 수가 있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한 사람은요. 작년 시험 문제에 애프리킷 그런 문제 안 틀렸겠지요. 그런데 그 표에 애프리킷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용어가. 그런데 그 표를 안 외우면 애프리킷을 안 쓰고 딴 걸 써서 틀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맞았겠지만 그래서 34, 35표가 엄청 중요합니다. 01 컨저넌트 여기 표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소리가 똑같습니다. 쉬고요. 둘 다. 이거는 G고요. 치고 G고 그 다음에 글라이드 E 그 다음에 R 발음은 뒤집힌 R
뒤집히지 않은 R, 뒤집히고 꼬리까지 있는 R, 다 R 발음으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vowels and diphthongs를 보면 long vowel E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발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5가지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IPA는 국제 음성 기호고요. 2년 전 문제, 재작년 문제에 IP의 심볼을 적으시오. 그렇게 문제 디렉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 기호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도 다시 똑같은 발음 기호를 두 개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만큼이 다 똑같은 발음 기호들이다. 그 다음에 The vocal tract는 성도, 소리가 지나가는 길을 얘기하고요. 폐에서 공기가 나와서 구강이나 코를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소리가 나는데 폐에서부터 구강, 코 쪽까지 거기를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성도, The vocal tract라고 부르고요. 밑에 그림이 성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성도 아래는 larynx가 있고요. larynx는 후두고요. 후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vocal cords 또는 vocal folds, 성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대가 떨리면 유성음, 안 떨리면 무성음.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1, 2, 3, 4, 5, 6 요 그림에 해당되는 것을 번호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부분이 alveolar 릿지고 윗니 바로 뒤에 뼈가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다. 그게 alveolar 릿지고요. pallid은 구개라는 뜻이고요. 뼈가 있는 돔 형태이다. 입천장을 구성하는 이때 pallid은 이렇게 위로 끄집어내서 적고요. hard pallid의 약자고요. 그래서 hard는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딱딱한 구개라는 뜻으로 경구개고요. 그래서 딱딱할 경자를 생략하고 그냥 구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번) 또 위로 끄집어내서 적고요. 필럼은 동의어가 soft palate, 부드러울 연자, 연구개입니다. 이때 soft는 생략 못해요. hard만 생략 가능합니다. 연구개는 soft palate 또는 필럼이라고 부르고요. 설명을 보면 부드러운 조직이다. 펠릿 바로 뒤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아래쪽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쪽은 손가락 넣어서 만져보면 딱딱해요. 그래서 hard pellet. 그런데 안쪽에 손가락 넣기도 힘든 이 부분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필름, soft pellet 밑줄 치고 별표. 필름은 중요한 부위라서 필름이 어딘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되겠죠. 다시 올라가서 7번에 유빌라가 있는데 목젖이라는 뜻이고 목젖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샤프로 적든지 하고요. 목젖이고 필름에 달려있는 부드러운 부착물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11번 larynx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고요. 후두는 뭘 가지고 있다? vocal cords, 성대를 가지고 있다. 요 그림에서요. 글로티스 뜻을 적고요. 성문, 성대의 문을 성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로 공기가 빠져나가죠. 성대가 닫히면 성문이 닫히면 글로털 스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쪽 부위에 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그리지는 말고요. 이렇게 혀가 있어요. 텅. 여기가 텅 팁. 혀 끝이라 부르고요. 여기는 텅 블레이드. 혓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 보라색이나 녹색으로 하세요. 녹색 있으면 볼펜이. 여기는 텅 바디 또는 텅 백이라고 불러요. 보통 텅백이라고 불러요. 텅바디보단. 근데 둘 다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라틴어에서 온 텅팁을 라틴어에서 온 영어가 있는데 에이펙스라고 부르고요. 텅 에이펙스. 블레이드는 날은 라틴어에서 온 레미나라고 부르고요. 텅백은 바디 말고 백, 등이라는 뜻을 가진 게 돌섬이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에이펙스하고 레미나는 몰라도 되고요. 돌섬을 알아두면 나중에 피처 중에 돌설이 있어요. 왜 돌설이 이쪽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번 place of articulation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메모해뒀지요. go to page 3, 빨간 펜 필요 없고 검은색으로 적어도 돼요. 원래 검은색으로 적으려고 했는데 바뀌었네요. 34페이지 표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표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34페이지 표를 보겠습니다. (34페이지) 표를 보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요. 표 쪽으로 컨소넌트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는 걸 적도록 합니다. 자음은 보이싱,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성음에 따라서 분류되고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조음 장소, 세 번째 조음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분류를 합니다. 분류 기준입니다. 테이블 2는 암기해야 되니까 memorize의 약자로 빨간 펜으로 M을 필기체로 적고요. 빨간 펜으로 적었으니까 빨간 펜으로 계속 합시다. abstront 요만큼을 동그라미 별표, sonorant 여기도 동그라미 별표. 시험에 정답으로 잘 나오고요. 중요한 개념이고요. 위에서 적은 세 가지 기준이 어디냐? 여기 voiceless, voiced 위에다가 동그라미 1, 여기 place에다가 동그라미, manner에다가 동그라미 3. 작년 시험 문제 의문을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떠올라요. 기본적인 게 시험에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애프리키시 정답이었고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만 잘 푸는 게 능사가 아니다. 기본을 잘 알아야 된다. 이 표가 기본이지요. 1번 기준이 뭐냐? voiceless, voiced 무성음, 유성음이고요. 이렇게 두 개씩 발음기호가 있으면 왼쪽 게 무성음, 오른쪽 게 유성음 그렇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L 소리, R 소리는 둘 다 보이스트라서 여기 있는 콤마를 내가 찍어줬어요. 왼쪽 게 보이스리스, 오른쪽 게 보이스트. 2번 플레이스는 바이레이비얼부터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매너 쪽에는 암기법을 샤프로 적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앞글자.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스파 이렇게 외우고요. 스파가 압스트론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사운런츠는 N, L, G 하나 더 있지요. 파란 펜으로 vowels 표 밑에다가 적습니다. NRGB 저렇게. 그러면 사운런츠는 NRGB 4가지 있는데 왜 vowel은 여기에서 빠졌습니까? 물으면 이 표가 뭐예요? 자음표지요. 모음표가 아니니까 모음을 뺀 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자음표니까. 그래서 암기법은 SPA, NRGB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제 여기 place of articulation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레이비얼은 어원을 알면 외우기 쉬워요. 바이가 바이스클 할 때 바이니까 to. 레이비얼은 lips, 입술입니다. 두 개의 입술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 p, b 두 개의 입술을 이용하죠. 레이비오 덴탈은 립하고 덴탈은 teeth. 윗니에 아래 입술을 대고 내는 소리니까 레이비오 덴탈 f, v. 인터덴탈은 인터가 between이지요. between teeth니까 치아 사이에 혀를 넣고 the 소리로 내고요. 엘비올라 소리가 있고요. 나머지는 어원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중요합니다. 바이레이비오, 레이비오 덴탈 묶어서 레이비얼스 입술 소리, 순음. 그 다음에 펠리터, 엘비올라, 펠리터 합쳐서 그냥 펠리터스. 펠리탈 소리라고 부릅니다. S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겠네요. 일단 치울게요. 펠리탈 소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파란 펜으로 압스트런트의 해석과 뜻을 적으세요. 장애음, 가로 열고 abstraction 많다. 사운런츠는 공명음, abstraction이 적다. abstraction은 방해라는 뜻이고요.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많아서 하면 공기가 막혔다가 폭발시키죠. 터뜨리죠. 그래서 장애음, 방해가 많다. 하면 거의 방해 없이 공기가 빠져나와서 obstruction이 적고 공명음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L 소리는 lateral이라고 적고요. R 소리는 retroflex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 다음에 liquid glide 합쳐서 approximate 접근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29페이지로 되돌아가야 되겠네. 29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그 표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음표. 2번 조음 장소고요. 바이레이비얼은
active articulator, 능동적인 조음기관이 아랫입술이다.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움직여서 붙었다가 떨어지지요. 프 할 때. 그리고 수동적인 조음기관은 윗입술이다. 넘깁니다. 그래서 프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플로시브 밑줄 치고 스탑 적으세요. 같은 용어다. 폐쇄음 또는 파열음이라고 부르고요. 2번 레비오덴탈에는 프브가 있다. 인터덴탈에는 스드가 있다. 엘비올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별표 3개. 일곱 개 소리 적습니다. 트드, 스즈, 느, 르. 다 적었나요? 이거 외우는 거 엄청 중요하고요. 트드, 스즈, 느르르 이렇게 소리 내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로 이렇게 또 적었고요. 트드, 스즈, 느르르. 오른쪽 페이지. 펠리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펠리토 엘비올라 또는 포스트 엘비올라 똑같은 용어입니다. 펠리털이 있고요. 이 두 개 묶어서 펠리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쉬쥐는 프리커티브고요. 취쥐는 애프리킷에 해당됩니다. 이 네 개 소리가 펠리토 엘비올라. 펠리털은 텅의 앞부분에 의해서 소리가 나고요. 텅의 프론트 부분이 하드 펠리, 경구개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ES 할 때 글라이드 E는 펠리탈 소리가 됩니다. 필라 시험에 정답이 된 적 있지요. 기출문제. 필라의 별표 동그라미 2017학년도 정답. 필라 소리는 파란 펜으로 적으면 크, 끄, 응 3개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조음기관은 텅백이다. 아까 텅의 백 부분을 그려줬지요. 그리고 수동적인 조음기관, 발음기관은 필름, 즉 소프트 펠릿이다. 크, 그, 응은 텅백이 빌럼 쪽으로 이동해서 소리 난다는 얘기입니다. 크, 그, 응. 글로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영어는 두 개의 글로탈 소리가 있다. 성문음이 있다. 첫 번째 성문음은 음소 T의 엘러폰, 이음이다. 즉 글로탈 스탑, 윽이다. 성문이 닫혀서 소리 나기 때문에 성대가 닫혀서 소리 나니까 소리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이해하기 쉽게 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버튼 할 때 그렇게 소리 날 때가 있고요. 두 번째 글로탈 사운드는 voiceless glottal fricative 흐다. 이게 흐 하면 입으로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성대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흐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음소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에서 음운론에서 가장 안 중요한 소리가 흐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버튼이 나와 있네요. 버튼, 하이 할 때 H 발음. 내가 표로 또 요약을 했고요.
레이비얼스에는 5개의 소리가 있고 바이레이비얼스, 레이비오텐탈스 합쳐서 레이비얼스라고 부르고 5개의 소리 동그라미칩니다. 이거 외워야 되고요. 프브무, 프브. 그 다음에 펠리털스는 펠리토 엘비올러스랑 펠리털 합쳐서 쉬지, 취지, 이까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nner of articulation, 좋은 방식이고요. stops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별표 3개를 하고요. 빨간 동그라미 하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건 검은 볼펜이나 샤프로 적으면 됩니다. 해석은 폐쇄음, 파열음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plosives라는 게 원서에 나오니까 이렇게 적어둬야지 plosive가 뭐지 당황하지 않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소리를 이렇게 적고 6개라고 적습니다. 프트크, 버드그 중요하니까 빨간 펜을 적고요. 두 번째 문단 여기 볼게요. transient obstruction 있다. 순간적인 폐쇄 방해가 있다. 트 할 때 순간적으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립니다. 순간적인 폐쇄가 있습니다. 트. 그리고 문어응은 네이절 스탑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 그냥 네이절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프리카티브스는 별표 1개를 하겠고요. 우리말로는 마찰음이고요. 9개 소리 암기하고 안 보고 적는 게 중요하고요. 퍼브, 쓰드, 스즈, 쉬지, 흐 9개. 작년 문제 애프리킷이 정답이니까 프리커티브스가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프리커티브가 문제로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번째 줄 볼게요. narrow gap, 아주 좁은 틈을 통해서 at high speed, 고속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 turbulence, 난기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audible friction, 귀에 들을 수 있는 마찰이 들려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 hissing 사운드가 들리고요. hissing의 스펠링의 SS가 S 발음, S 발음이고 shit 하는 이란 뜻이고요. 이 S 발음이 프리커티브의 일종이죠. S 하면 shit 하는 hissing 사운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버징의 G 2개 발음이 G고요. 윙윙거리는 Z 하면 윙윙거리는 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 Z입니다. 다 적었으면 애프리킷 빨간 펜으로 소리 2개 적고요. 2020학년도 바로 작년 문제 취와 G 2개라고 적고요. 넘어갑니다. 4번 네이절스 별표. 네이절스 이게 못타났네요. 여기다 적게요. 문응 3개. 이 그룹에 속하는 소리들, 비음들은 빌럼 동요, 소프트 펠릿을 로어링, 내림으로써 소리가 난다. 빌럼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코 쪽으로 나가는
그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코 쪽으로 공기가 나가서 그렇게 콧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류가 비강을 통해서 주로 나가도록 허용하면서 5번 이렇게 적습니다. LR 두 개 소리가 liquids고요. 빨간 밑줄 lateral liquid라고 부르고요. L 소리를. lateral이란 것은 side, 옆이라는 뜻으로 사전에 나옵니다. 옆에서 나오는 소리. 혀를 기준으로 혀의 양쪽을 통해서 소리가 나서 설측음이라고 부르고요. lateral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걸 lateral movem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나는 소리, 혀 옆에서, 양쪽 옆에서 lateral liquid. 여기 한 줄 밑에 보면 sides of the tongue, 혀의 양쪽, 양옆으로 기류가 나가면서 나는 소리다. L 그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R 발음은 여기에 R 발음은 bunched liquid라고 설명되진다고 하는데 내가 발췌한 이 원서면 이런 용어 쓰니까 이거 지우고요. bunched가 중요하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적습니다. retroflex라고 부르지 bunched라는 용어를 안 쓴다. retroflex 어원을 알아두면 외우고 싶고요. retro는 백이고요. flex는 bend입니다. B-E-N-D. 뒤로 구부린다는 뜻이고요. 혀를 이렇게 뒤로 구부려야지 R 발음이 되죠. 그래서 retroflex라고 부릅니다. R 발음을. lateral liquid는 L 발음이고요. 다음 페이지. glides 빨간 동그라미 해두고요. 세미 바울스라고도 부르고 E하고 U 두 개 소리를 적고요. 검은 펜 또는 샤프로 동그라미 치고 약간의 폐쇄가 있다.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음 취급합니다. 모음 E하고 비슷한 글라이드 E는 모음이 아니라 반자음. 모음 U와 비슷한 글라이드 U를 반자음이라고 부릅니다. 모음보다는 약간 폐쇄가 있으니까 모음은 폐쇄가 아예 없고요. 자음표의 맨 위쪽에 분류 기준 세 가지이겠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 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모음은 몇 가지 분류 기준이 있냐? 이렇게 네 가지를 적습니다.
이렇게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음의 분류 기준은 네 가지. 혀의 높낮이, 혀의 전후 위치, 그 다음에 텐스니스, 립 라운딩이 있고요. 첫 번째 기준에 따라서 하이, 미드, 로우,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프론트, 센트럴, 백, 그 다음에 긴장 모음은 아에, 이, 오, 우, 그 다음에 어가 있고요. 요거를 필기할 때 음운론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적겠죠.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발음 기호일 때는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고요. 이거는 미국 영어 아고요. 이건 영국 영어 아 발음이니까 이렇게 꼭지가 달린 A로 적어줘야 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지 없는 A로 필기하지 말란 얘기고요. 렉스 바울은 이, 우가 있고요. 그러면 텐스도 6개, 렉스도 6개네요.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6개, 6개. 라운디드, 입술이 둥글게 되는 원순음은 4개 뿐입니다. 우, 텐스 우, 렉스 우, 그 다음에 텐스 오, 그 다음에 텐스 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모음들은 unrounded vowels라고 부릅니다. 1번 vowels, 가로 1번 tongue height, high, mid, low가 있고요. 예로 C 하면 high vowel E가 있고요. say 할 때 A는 mid vowel이다. 다음 페이지. tongue advancement에 따라서 front, back이 있고요. 센트럴은 안 적었지. 일단 무시하고요. C는 front고요. 수는 back vowel이 있습니다. 여기 back vowel에 보면 어도 있고 어도 있죠. 이거 센트럴 바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 back vowel이라고 적은 거 무시하도록 합니다. 이 원서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텐스니스 02년도 19학년도 시험에 나왔고요. 텐스 렉스가 있고요. aid 하면 텐스 바울 a가 있고요. add 하면 에 발음이 렉스 바울. 그 다음에 립 라운딩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샤프나 검은 펜으로 하면 되고요. 자꾸 립 라운딩을 모으고 정답에 쓰는 학생이 있는데 쓰면 틀리고요. 왜냐하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자꾸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오답입니다. 립 라운딩은 안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 줄 round or rounded 똑같다는 얘기고요. 4개뿐이라고 적고요. 저 소리. unrounded는 나머지 모든 모음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4개 외우고 나머지 모든 것. 다음 패러그래프 테이블 3은 보여준다. 모음 음소를 이러한 4가지 물리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4가지 기준을 파란 펜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하이 여기가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프론트가 동그라미 2, 텐스가 동그라미 3, unrounded가 동그라미 4.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름을 부릅니다. 이 텐스 E는 high, front, tense, unrounded vowel. 예를 들어서 여기 펜 할 때의 발음은 mid, front, tense가 아니고 lex, unrounded vowel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unrounded, rounded는 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1, 2, 3번만 부르는 경우가 엄청 흔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를 때 high, front, tense vowel 그렇게 부르지 unrounded까지 말을 안 하는 편입니다. 빨간 펜 들고요. 먼저 이 표 암기해야 되니까 memorize의 M자 필기체를 쓰고요. 이렇게 세로줄을 여기다 긋습니다. 백 앞에다가 이렇게 세로줄을 긋고 왼쪽은 피처가 -100, 그 다음에
백만 플러스 100이라는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학생들이 헷갈려 합니다. 뭘 헷갈려 하느냐? 센트럴은 플러스 100인가 마이너스 100인가 헷갈려 하고요. 마이너스 100에 해당되고요. 플러스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소리를 플러스 플런트라고 쓰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틀렸다고 하진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마이너스 100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얘기할 거 여기 미드 센트럴 바울의 슈아와 이 삿갓 발음의 차이점 뭐가 다르냐? 발음은 거의 똑같고요. 강세가 없으면 노강세면 슈아, 강세 있으면 삿갓 발음 컵.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요. 발음 기호는 A에 꼭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꼭지가 달린 아 발음은 미국 영어, 꼭지가 없는 아는 영국 영어 발음. 그런데 이 차이점을 묻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은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말 그대로 요 센트럴 바울이라서 혀가 구강의 가운데쯤 있고요. 로우 바울이니까 아래쪽에 있고 캅 그렇게 되고요. 영국 영어는 혀가 더 구강의 안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서 돼서 컵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라운디드 바울은 이렇게 화살표에서 4개를 동그라미 칩니다. 4개뿐이라고 했죠. 발음해보면 입술이 둥글게 됩니다. 근데 아는 입술이 둥글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얘는 백바울 중에 unrounded고요. 나머지 4개만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샤프로 피처를 적으면 이 4가지를 플러스 라운드, 아 발음은 마이너스 라운드라고 표현합니다. 표 밑에 설명. 이 오픈 O는 열린 O는 보통 텐스 바울로 취급되어진다. 보통이란 말이니까 학자에 따라서 이걸 렉스로 보던 학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텐스로 본다. 그 다음 텐스 바울은 롱 바울스 A, E, O, U랑 딥송스 이중모음이다. 렉스 바울스랑 O와 아 소리 2개를 더하면 숏 바울스 단모음 짧은 소리, 짧은 모음 소리가 된다. 다음 페이지. 바울즈에는 2가지가 있어요. 모노프송스가 있고요. 딥송스가 있고요. 딥송을 기평에 내면 학생들이 거의 다 스펠링을 틀려요. PH를 적어야 되는데 P를 적는 학생이 많고요. PH를 적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F 발음이에요. P 발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필기를 하세요. 이렇게. 스펠링을 주의해야 된다. 기평으로 어렵지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작년 시험 문제 쉬웠지만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영어학을 어렵게 낼 수도 있죠. 모노프송스는 simple vowels 단순 모음이고요. diphthongs는 이중 모음입니다. 딥송스에는 표 안에 보면 I, 어이, 아우, 오우, 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되냐? 이것 말고도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적은 거고요. 어이라든지 어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중모음 같으면 이중모음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저기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검은 펜으로 밑줄 돼 있네요. 딥송은 두 개의 모음 소리 연속체가 squashed together 한 곳에 쑤셔 박힌 것이다. 한 곳이라는 것은 모음 자리에 I, OI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모음 연속체가 한 곳에 쑤셔 박힌 것이다. 다음 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음들은 simple vowels, 단순 모음, 즉 모노프송즈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중 모음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1번에 별표하고요. 오른쪽이 정답이에요. 내가 문제를 만들었고요. 오른쪽을 빈 종이로 가리고요. 모든 왼쪽 칼럼에 설명된 소리들의 모든 음성 표기를 적으시오. 예를 들어서 voiceless stops에 해당되는 모든 소리는 프트크 적으면 정답. alveolar nasal에 해당되는 건 모든 거 다 적어도 하나밖에 없고요. 느 적으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 그래서 오른쪽을 가리고 혼자 연습하라는 것이고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모르면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해 주시고요. 엑서사이즈 2 오른쪽 페이지에 이것도 별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정답이 있으니까 종이로 가리고 적도록 하고요. 그의 이름을 적어야 돼요. voiceless villa stop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G는 palatal alveolar affricates 또는 palatal alveolar를 palatal이라고 해도 되니까 palatal affricates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세히 적으려고 하세요. 크를 stop 그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자세히 연습할 때는 자세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distinctive features 변별적 자질이라는 뜻이고요. 변별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소리들을 구별해주는 변별해주는 자질들 14, 15, 16학년도 3년 연속으로 나오네요. 1번 distinctive features 1 나중에 2가 나오겠는데 발췌한 원서가 달라서 내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syllabic은 줄여서 SIL이라고 하는데 약자를 평상시에 써도 되지만 시험 문제 정답에는 약자로 쓰면 그냥 틀린 걸로 감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플러스 SIL, 마이너스 SIL 이렇게 써도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syllabic 다 적어줘야지 정답 처리됩니다. syllable pick 또는 call 같은 말이지요. 음절의 핵을 구성하는 분절음은 syllabic이다. 피철로는 플러스 syllabic이다. 반면에 음절의 핵을 구성하지 않는 소리들은 non-syllabic, 즉 마이너스 syllabic이다. 비모음들이 syllable pick을 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leader의 L 발음, button의 발음 걔네들은 플러스 syllabic으로 명시되어진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L 소리 또는 느 소리는 플러스 syllabic이에요? 마이너스 syllabic이에요? 마이너스 syllabic이에요. syllabic consonant로 쓸 때만 플러스 syllabic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syllabic에 해당되는 건 모든 모음들은 플러스 syllabic이고요. sometimes 때때로 가끔은 므느, 응, 르르 얘네들이 syllabic consonant가 된다. 마이너스 syllabic은 모든 자음들. sonorant 별표 3개. 이렇게 여백에 이렇게 적고요. sonorant는 N, L, G, B 4개, obstruent는 SFA 이렇게 적습니다.
피처로 적으면 얘는 플러스 사너런트, 압스트런트는 마이너스 사너런트가 됩니다. 압스트런트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쓸 수 있는 피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둬야 되고요. 두 번째 줄 vowels, nasals, liquids, glides, NLGV 이 네 가지는 보통 플러스 사너런트이다. 두 줄 밑에 압스트런트는 마이너스 사너런트라고 명시한다. 3번 컨저넨탈은 평상시는 줄여서 컨스 저렇게 적어도 되지만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 적으면 안 되니까 길게 적는 거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이너스 컨저넨탈은 V 플러스 G, vowels and glides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음과 반자음은 자음성이 없다. 마이너스 컨저넨탈. 두 번째 줄 유일하게 non-consonantal sounds, 마이너스 컨저넨탈은 vowels와 glides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이 표를 보니까요 흐소리도 마이너스 컨저넨탈이던데요. 왜 그거 여기 안 적혀 있나요? 질문하는데 흐소리도 마이너스 컨저넨탈 맞는데 흐소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안 중요한 소리여서 그냥 무시돼서 이 원서 저자가 생략한 거예요. 컨티니언트는 지속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컨티뉴 하는 거니까. 스펠링 틀리면 안 되고요. 데피니션을 읽습니다. 구강을 통해서 지속적인 계속적인 공기 흐름이 있을 때 공기가 안 막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한 줄 밑에 complete obstruction in the oral cavity 구강 내에 완전한 폐쇄가 있으면 stop sound 그런 거고요. 비지속음입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affricates G 또는 다른 발음 기호 적어봅니다. G는 막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컨티니언트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스탑 온셋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잘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트하고 드 왼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스탑 사운드라는 얘기죠. 스탑 사운드는 완전한 폐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프리키트도 지속적인 공기 흐름이 아니라 막히는 게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빨간 펜으로 밑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컨티니언트는 앞 글자 따서 외우면 스나고요. 스나는 non-continuous. 이렇게 단어로 쓸 때는 non-continuous feature로 적어라. distinctive feature로 적어라 하면 마이너스 continuous 이렇게 쓰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stop, nasals, affricates가 비지속음 플러스 컨티니언트는 FLG 이렇게 앞글자로 외울 수가 있고 컨티니언트 지속음이고요. 그래서 내가 외우는 방식은 비지속음의 대표는 막히는 거니까 스탑이고 스탑이면 스로 시작하니까 스로 시작하는 건 스나 그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지속음 막힘이 없는 게 프리커티브예요.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막힘 없이 계속 공기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스탑처럼 막혔다가 파열하는 게 아니죠. 대표적인 지속음이 프리커티브고 F로 시작하니까 FLG 이렇게 외웁니다. 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발음이 스일 때 프리커티브다 얘기입니다. 프리커티브는 플러스 컨티니언트. 오른쪽 페이지. 스트라이던트는 뭐 원서에는 나오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 되고요. 여기 샤프로 동그라미 constriction은 협착, 긴축, 수축이라는 뜻이고요. 아주 상대적으로
좁은 긴축, 협착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이 생기고요. 히싱 사운드가 생기고요. 그래서 다음 한 줄 밑에 프브, 스즈, 쉬지, 즉 프리커티브 중에 스와 드를 제외하고, 그리고 애프리키트 두 개의 소리, 취와 지 이렇게 합친 소리를 플러스 스트라이던트라고 부른다. 두 줄 밑에 애프리키트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플러스 스트라이던트이면서 마이너스 컨티니언트인 거.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프리커티브라서 플러스 컨티니언트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컨티니언트라고 적으면, 이 두 가지 피처를 적으면 애프리키트를 의미할 수가 있다. 다시 플러스 스트라이던트에 해당되는 소리 샤프로 프브 동그라미, 나머지 스즈, 쉬지, 취지 이렇게 하면 밑줄 친 게 뭐냐 하면 시빌런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던트 소리는 오른쪽에 보면 시빌런트 소리에 프브가 추가된 개념이다. 스트라이던트 소리가 두 개 더 있지요. 시빌런트보다. 그러면 또 시빌런트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시빌런트는 스트라이던트보다 더 중요해서 별표고요. 방금 샤프로 밑줄 쳤듯이 스즈, 쉬지, 취지 6개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시빌런트를 피처로 표현하는 방법 밑줄, 스트라이던트들 중에서 플러스 코로널, 혀끝이나 혓날을 사용하는 소리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프와 브는 혀끝을 사용하지 않아요. 입술을 사용하니까 혀끝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프브가 제외되어 버립니다. 플러스 코로널을 추가해버리면. 05년도에 정답이 된 적이 있고요. 시빌런트는 프리커티브나 애프리케 소리인데 고빈도 에너지를 가진, 높은 빈도의 에너지를 가졌다는 말은 하이 피치라고 적으세요. 왜냐하면 성대가 엄청 빈도가 빠르게 진동이 되면 피치가 올라가요. 피치가 낮으면 하면요 성대 진동의 빈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하면 성대 진동의 빈도가 아주 빈번하고요. 하이 피치. 그러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시끄러운 소리. 그래서 이런 시빌 여기 나옵니다. 시끄러워서. 그래서 시빌런트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딜레이드 릴리스는 좀 안 중요한 편이라서 별표 같은 건 없고요. 마이너스 DR은 스탑스. 딜레이드 릴리스, 지연 파열, 지연 개방이 없는 것은 스탑입니다. 스탑 소리는 프트크는 지연되지 않고 바로 파열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첫째 줄 스탑 소리들은 즉각적으로 파열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DR이다. 한 줄 밑에 이 피처는 스탑 사운드랑 애프리키스를 구별해 준다. 그래서 0에서 취와 G는 좀 지연됐다가 개방되니까 플러스 DR, 트와 드는 즉각적으로 개방되고 파열되니까 트드, 마이너스 DR이다. 그래서 빨간 밑줄 마이너스 DR은 스탑스 이렇게 프트크, 브드그 6개 소리. 파란 펜으로 플러스 DR은 프리커티브스, 애프리키트. 그래서 마이너스 DR을 왜 쓰냐? 스탑하고 애프리키트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쓰고요. 그런데 별로 중요한 편은 아닌데 알아두긴 합니다. 7번의 별표 네이절은 중요하니까. 네이절은 소리 이름도 있고 이렇게 피처도 돼요.
플러스 네이절은 네이절 소리 3개가 해당됩니다. 무느, 응의 밑줄. 비음이 아닌 마이너스 네이절은 엄청 많이 나열되는데 암기하는 게 아니고 all the others 적혀있죠. 나머지 모든 거 비음이 아니다. 비음성이 없다. 다음 페이지. lateral은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서술형에 이렇게 20이라고 적고요. lateral은 하나밖에 없죠. L 소리. 나머지 모든 거는 마이너스 lateral. 그래서 작년에 플러스 lateral 어쩌고 저쩌고 적어야 되는 게 서술형 정답이었고요. (9번하고) (10번) 중요하니까 별표 각각 3개씩. anterior은 먼저 빨간 펜으로 A자 동그라미, 이 선을 어디다 연결하냐? 엘비올라의 A자의 동그라미 선으로 연결합니다. 똑같은 A자가 기준이 됩니다. 선으로 연결했으면 엘비올라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화살표, 여기다가 기준이라고 적고요. 엘비올라 소리를 기준으로 앞에 총 4개의 조음 장소가 전방음 플러스 엔티리어, 이쪽으로 화살표하면 나머지 4개의 조음 장소가 후방음, 전방음이 아니다. 이제 올라와서 anterior 어원을 알아두면 이해가 잘 됩니다. anti를 이렇게 슬래시 긋고요. before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사라는 통사라는 용어 있죠. antecedent에 anti가 있어요. 얘가 before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것, 그게 선행사. 그래서 distinctive feature anterior은 구강의 앞쪽에서 나는 소리, 구강의 앞쪽에서 나는 소리는 조음 장소 4개, 뒤쪽에서 나는 조음 장소 4개는 마이너스 anterior. 그래서 전방음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널은 기준이 엘비올라가 아니고 인터덴탈스 동그라미 the 기준이라고 적고요. 인터덴탈 기준입니다. 빨간 펜으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고요. 코로널 할 때 코론 쪽이 크라운입니다. 원래는 코로나까지인데 코로나까지가 크라운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AL이 보통 점이사니까 그냥 여기서 끊었어요. 크라운은 왕관이라는 뜻이죠. 왕관은 머리에 씁니까? 발에 씁니까? 머리에 쓰잖아요. 그래서 머리 쪽에서 나는 소리, 무슨 머리? 혀의 머리. 아까 혀 그림 그려졌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여기가 텅 팁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텅 블레이드라고 했어요. 얘가 페이지 29고요. 여기 보면 텅 팁하고 블레이드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얘 둘이 합쳐서 텅 프론트라고 부른다고 적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다시 펼쳐봅니다. 팁하고 블레이드 합쳐서 텅 프론트라고 부른 거구나. 혀의 앞쪽. 되돌아옵니다. 프론트 추가했으면. 40페이지입니다. 혀의 프론트 부분이 raised from neutral position, 중립적인 위치로부터 올라간다. 여기가 아랫니가 있으면 중립적인 위치는 보통 혀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쉬고 있겠지요. 아무 말도 안 할 때. 여기가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뭐 앞쪽이나 뒤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아랫니 뒤에 쉬고 있는 거. 중립적인 위치로부터 올라가면 이렇게 엘비올라 리치트 하면 L 소리도 날 수 있고 L 또는 T 소리도 나지요. 이렇게 그러면 혀끝을 이용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우면 the
인터덴탈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날을 텅 블레이드를 사용하잖아요. 텅 블레이드는 텅 프론트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혀끝이나 현날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느껴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third, alveolar, third, alveolar palatal, 쉬쥐, 취쥐, palatal, E. 얘네들은 다 혀끝이나 현날을 사용합니다. bilabials, pb는 입술만 사용하네요. 혀가 안 움직여요. 혀가 아랫니 뒤에서 쉬고 있어요. labiodental, f도 혀끝이 움직이지 않나요? 필라 글로터스, 필라스는 혀끝이 아니라 텅백, 혀의 뒷부분이 조음 기관이 됩니다. Natural class는 우리말로 자연 부류고요. 이 definition을 암기하고요. 공통된 피처로 표현 가능한 음들. 공통된 피처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의 공통된 피처로 표현 가능한 음들. 그러면 자연적인 부류를 이룬다. 자연스러운 그룹의 소리가 된다. 레이비얼스는 마이너스 코로널이면서 플러스 엔티리어린 소리다. 그렇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돌설은 일단 샤프로 필기하겠습니다. 돌설 사운드는 돌섬, 텅의 돌섬 부분을 올린 것이다. 돌섬 아까 얘기했죠. 이거 라틴어에서 온 영어다. 쉬운 고유 영어는 백이다. 텅백. 그리고 모든 모음들은 돌솔 사운드다.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모음이 돌솔이냐 마이너스 돌솔이냐 안 물어요. 돌솔 컨저넌트가 중요한데 원서에 나온 게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 펠리터, 빌라, 유빌라 소리는 플러스 돌솔인데 여기 빨간 밑줄합니다. 플러스 돌솔은 크그응, 빌라 소리 3개이다. 그러면 펠리털은 왜 뺍니까? 펠리털은 보통 플러스 코로널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돌솔 나온 거 보면 펠리털은 플러스 코로널이고 마치 플러스 돌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펠리털은 정확히는 플러스 돌솔 맞지만 임용 시험을 대비해서는 빌라만 플러스 돌솔이다.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밑에 보면 플러스 코로널은 플러스 레이비얼하고 플러스 돌솔하고 대조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위에 정의에 따르면 펠리털은 플러스 돌솔 맞는데요. 그렇게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코로널하고 대조해야 되니까 펠리털은 그냥 플러스 코로널이라고 알아둡니다. 레이비얼즈는 프브무, 프브 5개, 돌솔은 크그응. 그 다음에 플러스 코로널은 텅 블레이드나 텅 팁을 이용해서 나는 발음되는 소리. 플러스 돌솔은 텅 바디, 텅 백을 이용하는 소리.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펠리털은 플러스 코로널이고 플러스 돌솔이라고 하면 뭐 전부 다 이용한다는 말이 돼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시켜서 외우고요. Natural Class는 컴플리트 세트의 전체 집합이라고 적습니다. 하나 이상의 변별적 자질을 공유하는 전체 집합이다. 자연 부류는. 예를 들어서 뭐는은 Natural Class이다. 플러스 네이저이라는 피처를 공유하는 모든 소리. 플러스 네이저이라는 피처를 공유하는 전체 집합을 적으시오 하면 뭐는만 적으면 안 되고 응까지 다 적어야지 전체 집합이 되고요. 이걸 Natural Class of Natures 이렇게 부릅니다. 비음이라는 자연 부류. 전체 집합.
likewise 마찬가지로 put는 natural class를 이룬다. 왜냐하면 플러스 스탑 마이너스 voiced 사운드니까 voiceless stops의 natural class는 put이다. 다음 페이지. 테이블 4 암기해야 되니까 M 적고요. 여기 빨간 밑줄 with three features 세 개의 피처가 담긴 영어의 자음표이다. 어떻게 세 개가 있냐? 여기 스파는 abstract니까 마이너스 서너런트, 에너지는 플러스 서너런트, 서너런트 피처가 한 개, 그 다음에 anterior 피처가 두 번째, 여기에 코로너리 세 번째. 이 세 가지 피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고요. A의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 anterior은 똑같은 A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엘비올라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엘비올라를 기준으로 앞에 네 군데는 플러스 anterior 전방음, 나머지는 마이너스 anterior. 그 다음에 코로날 소리가 프로젝트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음영 표시된 가운데 네 개의 조음 장소에 해당되는 소리가 혀끝이나 혓날을 이용한 플러스 코로날, 드 혀끝, 스즈, 느르르, 엘비올라 전부 다 혀끝, 스와 드는 혓날이 치아 사이에 닿지요. 펠리토 엘비올라는 혓날이 펠리토 엘비올라 자리로 가까이 가서 쉬, 쥐, 취, 쥐. 그 다음에 펠리털 소리는 글라이드 인데 혓날이 빌럼 쪽으로 영국의 쪽으로 가서 소리 난다. 그 다음에 필라 소리는 크응인데 이쪽은 이제 혀끝이 아니라 텅백 쪽이 이용되겠네요. 그래서 가운데 네 개가 혀끝이나 혓날을 이용한다. 나머지는 양쪽에 바이레이비오 레이비오 덴탈은 마이너스 코로날, 이쪽에 두 군데, 끝에 두 군데, 빌라 글로털은 마이너스 코로날. 요거를 암기해 줘야 됩니다. 밑에는 연습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연습 문제 각자 해보시고, 오른쪽에 커다란 표현은 distinctive features를 각각의 소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적혀 있고요. 참고로 하나씩 따져본 게 실력에 도움이 되고요. On Introduction to Language from 킨책 필수 원서에서 발췌한 겁니다. 뭔가 피처로 잘 안 쓰는 것도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엘비올라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는요 피처로 안 써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와 있냐? 왜냐하면 이 언어학 개론 책을 쓴 사람은 의문론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져보는 건 재밌어요. 다음 페이지. Distinctive Features 2는 샤프로 또는 검은 펜으로 스킵이라고 줬고요. 이거는 3, 4월 달에는 설명해요. 1, 2월 달은 시간이 이거 안 해도 초과돼요. 그래서 생략.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요거는 학생들이 맨날 몰라서 틀리고 그러니까 설명을 할 거예요. 특히 내 수업 안 듣고 타강사 강의 들은 학생들은 이걸 몰라서 맨날 질문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디스팅티브 피처에 해당되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이거는 엘비올라는 디스팅티브 피처인가? 아닌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타강사는 그런 거 설명 안 해요. Yes or no? 변별적 자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distinctive feature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not a distinctive feature. distinctive feature 아닌데 막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stinctive feature는 맞지만 테스트, 시험의 정답으로는 나올 것 같지 않다.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distinctive feature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진하게 적은 거예요. 적으세요. 묶어서 중요. 얘네 세 놈들이 가장 중요하다. 사너런트, 코로널, 엔트리얼이
가장 시험에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레이비얼은 소리 이름으로 써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 있는 대괄호 안에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 있는 변별적 자질을 맞고요. 네이절도 소리 부를 때는 네이절스 그렇게 부르지요. 소리 이름도 되고 디스팅티브 피처도 됩니다. 레터럴도 L 소리 나타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 있고요. 어프락시먼트는 접근음이라는 소리 이름도 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 대괄호 쓰면 피처도 됩니다. 스트라이던트는 소리를 나타내는 이름도 되고요. 피처도 되고 시빌런트도 마찬가지 피처로 써도 되고 소리를 부를 때는 대괄호 없애고 그냥 시빌런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팅티브 피처 아닌 거 압스트론트는 피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너런트로 나타나야 된다. 플러스 압스트론트라고 적으면 그냥 틀립니다. 피처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쳐두고요. 압스트론트는 마이너스 사너런트. 리퀴드는 플러스 리퀴드 그런 거 안 돼요. 플러스 어프락시먼트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밑줄을 안 칩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글라이드도 플러스 어프락시먼트로 표현하고요. 프리커티브 애프리키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 없어요. 그냥 소리를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다른 피처를 이용합니다. 엘비올라도 피처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고요. 플러스 코로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밑줄 치고요. 펠리털도 플러스 펠리털, 마이너스 펠리털 안 됩니다. 플러스 코로널이라고 써야 됩니다. 필러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는 피처가 아니라서 플러스 도설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팅티브 피처 맞지만 시험에는 정답이 아닐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스탑은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스탑 가능합니다. 원서에 자주 나옵니다. 레트로플렉스는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올 거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 안 나요. 레트로플렉스. 나는 생각나지만 항상. 그래서 레트로플렉스는 뭘로 표현하냐? 마이너스 레트럴로 보통 표현합니다. 어프락시먼트도 피처가 맞다라고 위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드뭅니다. 여기까지 하고 10시 50분 정도 된데 휴식을 15분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